나는 항상 물리에 관한 문제를 생각한다. 미국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의 말입니다. 전문 지식과 전문가 수행에 관한 케임브리지 편람에 따르면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IQ는 불과 115에서 130 정도라고 합니다. 천재는 타고난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인지과학자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천재와 보통 사람 모두 동일한 문제 해결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즉, 천재와 범인의 지적 능력의 차이는 그저 양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천재들의 작업량은 엄청납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35년을 살면서 무려 600편을 작곡했고요.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330건의 논문을 남겼고, 빈센트 반 고흐는 죽기 전 2달간 80점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는 천재와 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천재들은 더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천재가 되었을 뿐입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천재의 언저리에 닿을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희망적인 소식이 아닌가요?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천재와 보통 사람의 차이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도마베치 히데토, 뇌과학자가 싫은 기억을 지우는 법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책이 책인지라 쉽진 않네요. 오늘은 싫은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 기억이란 게 뭔지, 그 기억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간단히 예습하듯이 말씀드릴게요. 우선 우리의 기억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폰에 저장한 동영상은 매번 틀어도 똑같죠? 우리는 우리의 기억 역시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대요. 생일 축하 노래 장면을 담은 10초짜리 동영상을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그 장면을 기억할 때는요, 뇌 안에 소리, 냄새, 형태, 온도, 색깔 등등 수없이 많은 구성 요소로 쪼개어져서 조각조각이 저장된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기억을 되새길 때 그 파편들을 불러와서 지금 현재 그 장면을 되새길 때, 즉 기억해낼 때요, 그 기억은 다른 수많은 요소들, 예컨대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와 지금 내 기분과 내 컨디션과 지금 이 방 안의 온도와 하여간 수많은 다른 요소들과 함께 버무러져서 통합되어서 새 동영상으로 재생되는 거랍니다. 이거를 게슈탈트라고 부른대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했듯이요. 우리가 같은 장면을 떠올린다고 해도 그것은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부정적인 기억을 해결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그 기억을 통합할 때 부정적인 요소들을 자꾸 거기에 추가한답니다. 진짜로 그런 게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덧붙이는 거래요. 저 사람이 나를 확실히 비웃었어. 그 여자는 확실히 나를 무시하는 표정을 지었어. 라면서 자꾸 덧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면 어떻게 할까요? 이 대학이 아니라 저 대학에 갈 걸 그랬어. 이 남자가 아니라 저 남자를 택했어야 했어. 라는 식으로 말이죠. 도마베치 히데토는 단언합니다. 그런 모든 후회는 결과론이며 따라서 생각할 필요가 일체 없다. 우리는 선택하던 그 순간에 최선의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 낳은 지금도 최선의 결과죠. 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말이 정말 가슴을 울렸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짜 그래요. 욕 먹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건, 두려워서 저렇게 했건, 아무튼 우리는 우리가 지금 가진 정보에서 이쪽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에 이것을 택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선택은 최선의 선택인 것이죠.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기억을 잘못 인식합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일어났던 자신의 일에 대해 나의 기억은 틀림없다. 그것은 내게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사건은 실제로는 자기 스스로 과거에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나지 않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제3자는 완전히 다르게 기억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 일어난 일이다 라는 기억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때로는 자신에게 불리하도록 스스로 가공한 기억이라는 말입니다. 왜 기억이 가공될까? 기억이 어떤 방식으로 수납되고 어떤 방식으로 끄집어내지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억이 뇌 속에 어떤 상태로 수납되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기억이란 측두엽에 들어있는 정보입니다. 그것은 뇌 속 네트워크의 조율을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일정하게 암호화된 정보 상태로 수납되어 있습니다. 기억을 떠올릴 때는 그 정보 상태가 활성화되어 해당 정보가 끄집어내집니다. 일반적으로 기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인풋, 즉 집어넣는 쪽의 문제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보다 잘 외우고 보다 빨리 외우기 위해서는 저장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기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노하우가 인기를 끕니다. 그런데 사실 기억은 집어넣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장하는 능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그러한 능력에서 개개인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개인마다 다른 기억력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기억을 끄집어내는 능력의 차이입니다. 조금 전문적인 말이지만 이 끄집어내는 능력을 통합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뇌가 기억을 끄집어낼 때는 기억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통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미 말한 것처럼 기억은 뇌 속에서 조율된 일정한 신호 상태를 말합니다. 기억을 구성하는 정보는 여기저기 흩어진 상태로 측두엽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를 끄집어낼 때 뇌는 그것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바로 통합 능력입니다. 뇌가 정보를 기억하고 재현하는 방식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어떤 기록을 남길 때 우리는 보통 그것을 한 권의 노트에 정리하거나 한 장의 사진으로 기록하는 등 정보를 정지된 상태로 정리해서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측두엽의 기억으로 저장되는 정보는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떠올릴 때는 체험한 장소, 시간, 함께 있었던 상대, 그들과 나누었던 말, 표정, 주변의 상황 등 흩어진 정보를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제 통합하는가 하면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일순간에 한 묶음의 이야기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렇게 끄집어내지는 기억은 매번 다른 스토리로 구성되는 게슈탈트라는 사실입니다. 게슈탈트란 흩어진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해서 하나의 묶음 상태로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는 제각각 기억되기 때문에 당연한지 모르겠지만 떠올리는 한 묶음의 기억은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매번 통합됩니다. 하루에 몇십 번, 몇백 번 떠올리는 기억일지라도 그때마다 새롭게 통합된다는 말입니다. 뇌가 받아들이는 시각 정보는 비디오 카메라처럼 색이나 형태, 움직임 등의 영상을 하나의 세트로서 인식하지 않습니다. 뇌는 그 각각의 정보를 통합하고 우리는 통합된 정보를 눈에 비치는 하나의 현실로서 인식합니다. 지금 눈에 비치는 현실에는 색이나 형태, 움직임만이 아니라 소리와 냄새도 있습니다. 그것은 눈앞에 비춰지는 현실의 문맥을 구성하는 영상 이외의 요소들입니다. 그러한 문맥이 정보 속에 모두 스며들어 처음으로 의미를 갖는 게슈탈트가 생성됩니다. 과거의 사건을 떠올릴 때도 뇌에서는 이와 완전히 동일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본인은 기억한 것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떠올렸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정보 하나하나를 통합하고 과거에 일어난 한 묶음의 사건이라는 게슈탈트를 뇌가 실시간으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일지라도 그것을 통합하는 것은 지금 실시간으로 존재하는 현재의 뇌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억이 과거의 사건을 충실하게 일직선으로 늘어놓는 게 아니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기억이 환상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결코 과거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뇌는 실시간으로 게슈탈트를 재구성하기 때문에 기억에 그려진 과거의 사건이 매번 떠올려질 때마다 동일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억의 의미를 보강하기 위해서 정보를 각색하기도 하고 다른 기억의 정보를 빌려오기도 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뇌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기억은 거짓말을 한다라는 인식이 퍼져왔는데 그것은 정확한 지적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때로는 자신에게 일부러 불리하게 변환시켜서 떠올릴 때가 빈번합니다. 그러면 싫은 기억만 되살아나는 문제는 통합 능력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문제를 생각할 때 고려해야 할 증상이 통합 실조증입니다. 이 통합 실조증의 특징이 망상이에요. 통합 실조증에 포함되는 망상은 본인의 피해의식에 근거할 때가 많은데, 예를 들어 도청기가 설치되어 있다, 조직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 상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등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망상을 품게 되는 원인은 기억의 통합 능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통합 실조라고 하면 왠지 통합이 미숙하다는 인상을 풍기지만 통합 실조증은 오히려 통합 능력이 지나치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통합 과도증으로 불러야 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통합 실조증인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 한다라는 식으로 현실 세계에서는 통합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현실의 게슈탈트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역 앞에서 눈이 마주쳤을 때 저 남자는 나를 위협하듯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라는 등의 교묘한 픽션까지 동원합니다. 그리고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상대에게 공격당하고 있다는 정보를 현실의 게슈탈트에 통합시켜 버립니다. 그들은 사태를 자신에게 불리하도록 통합하여 점점 망상과 환청이 심해지도록 만듭니다. 확실히 통합 능력은 뛰어나지만 일부러 부정적인 것만 골라서 치우친 통합을 실행함으로써 자신을 괴롭히는 거죠. 실은 기억에 사로잡히는 사람도 통합 실조증과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일부러 자신에게 불리하도록, 그리고 자신이 더 고통스럽도록 기억을 통합한다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앞서 말했지만 우리의 기억은 과거의 사건을 정확하게 재현해내지 못합니다. 기억은 그 사람이 과거의 사건에 부여한 의미에 근거해서 뇌가 실시간으로 재구성하는 게슈탈트이며 떠올릴 때마다 매번 똑같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과거의 기억으로 괴로워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에게 불리하도록 통합했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통합하는 것은 자신의 뇌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의 잘못인 셈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통합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과거의 사건을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억의 내용은 상당히 바뀝니다. 현재는요, 과거에 선택한 최선들이 축적되어 만들어진 최선의 결과물입니다. 그때 내 선택이 최선이었는지 어떤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면 사실 사람은 아무것도 선택할 수가 없고 결과를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함으로써 나중에 알게 된 결과론을 가지고 후회합니다. 이렇게 결과론으로 말을 하면 반드시 함정에 걸릴 수밖에 없죠. 그때는 이 선택이 정답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일이 10년 후에는 평가가 바뀌어서 애초에 그것이 실수였다가 될지도 모릅니다. 거꾸로 지금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는 일이 10년 후에는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맞는 거였네 라고 바뀔지도 모릅니다. 결과는 이렇게 언제나 유동적이에요. 본인이 진짜로 만족할 수 있는지 어떤지는 죽음 직전까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최선이다 라고 선택한 것은 그 당시 모두 최선의 선택이며 최선의 선택의 결과는 최고다 라고 생각하는 것 외에 이 세상에 다른 베스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최선의 선택과 최선의 결과가 축적되어 만들어진 현재 역시 최선이라고 평가해야 옳습니다. 현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택했던 최선들이 만들어낸 최상의 결과물입니다. 현재가 최상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면 과거에 아무리 괴롭고 슬픈 사건이 있었을지라도 그 기억에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힘이 없습니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도마배치 히데토, 뇌과학자가 싫은 기억을 지우는 법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네이버 블로거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서 이렇게 공부해야 효율적이다라고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서,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 매달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